나이가 드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남자로서 기능이라든가 사회적으로서 약간 도태되는 느낌 때문에 열등감이라든가 우울증이 좀 심화되거든요. 배고픔, 그다음에 화내는 거, 외로워하는 거, 피곤하게 사는 거, 이게 다 보상 체계에 의해서 도파민을 빨리 분비시켜라. 도파민을 빨리 시키는 게 술이기 때문에 술을 빨리 먹어라. 이와 똑같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술을 일주일에 뭐 집에 퇴근하고 와서 예. 막걸리 두세 잔 먹고 뭐 맥주 한 잔 먹고 예, 예. 아, 나는 애주가다. 예, 나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다. 예, 라고 예. 이제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애주가와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를 구분을 하려면 어떤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이런 알코올 중독 신호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알코올 문제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혼자 술을 마시는 분들. 그 다음에 해장술 찾는 분들. 그 다음에 최근에 블랙아웃을 자주 경험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에도 최근에 코로나 시국에 대부분 술을 혼자 많이 마시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해장술을 마신다. 그 다음에 혼자 술을 마시다가도 블랙아웃이 된다. 이러면은 빨리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현상 세 가지 중에 한 개라도 있으면 전문가를 방문을 하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알코올 전문병원 전국에 9개 거기를 가면 되나요? 전문 병원 오시기 쉽지 않죠. 근데 그 정도가 이제 병원 오신다면은 굳이 병원 안 오셔도 본인의 힘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요새 뭐 포털이나 뭐 유튜브나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 진단하는 방법, 자가 진단법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이게 술 문제가 있다 싶으면 주위 사람한테 나 이런 걸 자꾸 알려야 돼요. 알리고 또 한 가지는 꼭 그 병원이 아니라 전국에 정신보건 상담센터라는 게 다 있어요. 보건소에 가면. 그런 데 가셔가지고 또 큰 도시에는 알코올 관리 통합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중독관리 통합센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셔가지고 가볍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분들이 내려주던 지침이나 방침대로 따라주시면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말씀해 주신 신호가 해장술하고 블랙아웃 그리고 혼술. 네. 근데 이 해장술은 해장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해장술은 술 먹어서 오는 숙취를 마스킹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술 먹어서 오는 고통을 그 고통은 있는데 그걸 숨겨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해장술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해장술은. 왜냐하면 통증이 하면 통증을 늦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건데 이 고통을 숨겨버리는 거니까 훨씬 더 안 좋고 그래서 해장술을 드신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쳐다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내가 중독이구나. 그 가는 길이 그렇죠. 있구나. 해장술을 드신다면 어느 정도 중독으로 갔다 생각하셔도 돼요. 제가 이제 혼자 술을 먹는 거가 있는데 그러면 저도 좀 위험한 건가요? 혼술을 뭐 한두 잔 마시는 거야. 뭐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뭐 본인 주량이 뭐 소주 한 병인데 혼자 마시다 보면 많이 마신다든가 또 다음날 혼술 때문에 못 일어난다든가 또 주위에서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핀잔을 듣는다든가 또 술 마신 다음에 뭐 걸어가다가 뭐 부딪힌다든가 사고 난다든가 이런 것을 경험하시면 다시 한번 본인의 음주 패턴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이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게 그 원장님 같이 이런 병원과 이제 그 의사분들의 역할은 또 어떤 역할을 또 하게 되시나요? 총체적인 뭐 치료를 하는 거죠. 처음에 병원에 오시면 해독 치료를 합니다. 해독 치료. 그래서 알코올로 인해서 몸에 필요한 영양분 부족을 보충해 드리고요. 또 간이나 뭐 콩팥이나 이쪽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또 뇌나 이런 데 대해서 해독 치료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신과 치료를 하는 거죠. 정신과 치료는 뭐 동기 강화를 시킨다든가 술을 끊는 것에 대한 동기 강화. 그 다음에 그 인지 행동 치료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그룹 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요. 이제 그 외에 또 이제 약물 치료 같은 것도 돼 있고요. 이게 이제 하나가 따로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원스톱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치료가 들어가줘야 되고요. 요 치료 끝나면 이제 재활 치료도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요. 절대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은 다시 술을 마시면 똑같이 가기 때문에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은 이제 금주를 해야 됩니다. 금주를 하는데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재활 치료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병원에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이 몇 분 계신 건가요? 저희가 한의사 포함해서 저희가 8명 있습니다. 8명. 예, 예. 그리고 사회복지사분들은? 우리가 15분 계십니다. 15분 예, 예. 사회복지사분 예. 있으시고. 가사랑종합병원에서 남자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그 알코올 의존증 환자분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경우도 있고 좀 우기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내고 할 때 어떻게 좀 어떤 말들을 좀 많이 해주세요? 본인의 술 문제를 일단 봐야 돼서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데 본인의 문제를 본다는 게 되게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쨌든 본인의 안 좋은 부분들, 보기 싫은 부분들을 봐야 되는 것들이라서 좀 나는 술 문제 없다 부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는데 어쨌든 그것도 다 두려움에서 오는 감정들이고 행동들인 거여서 초반에 오셨을 때는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좀 그게 화든 외로움이든 어떤 거든 좀 일단은 많이 들어드리는 편이고 그렇게 들어드리다 보면 어느샌가 그 감정이 좀 누그러져서 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좀 더 배우려고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시기도 합니다. 이 병원 안내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여성 병동도 있더라고요. 예, 예, 따로 있습니다. 네, 이 음주 문제를 지닌 여성 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성 전문 병동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활동도 늘어가고 여성이 음주를 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에도 알코올 전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여성의 음주는 남성 음주와 좀 틀린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호르몬 변화 때문에 음주의 영향이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호르몬 변화 때문에 여성분들의 감정적인 기복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알코올 분해 효소가 남자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그래서 똑같은 양의 술을 마셨을 때 훨씬 더 해를 미칠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몸에 남자에 비해서 체격이 작기 때문에 몸에 체액량이 적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양의 술을 마셨을 때 훨씬 더 빨리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생식 건강이라는 게 있어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플러스 생식 건강이라는 게 있는데 생식 건강이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생리를 하고 그다음에 임신을 하고 분만을 하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술이.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 마셔가지고 좀 취하게 되면 이제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굉장히 취약한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여성 음주에 의한 그 알코올 중독은 정말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병원에 이렇게 그 치료를 받고 계신 비율 따지면 남성,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 환자, 솔직히 이야기하면 여성 환자도 굉장히 많은데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에 비해서 치료가 훨씬 힘듭니다. 힘들고 또 투입되는 인력도 훨씬 많아야 되고요. 근데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여성 병동을 많이 늘릴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남성 환자분이 훨씬 더 많이 계시고요. 저희가 한 5분의 1 정도가 여성 환자분이고요. 5분의 4 정도가 남성 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5분의 1이 여성 환자분들이 네.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서 5분의 1이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뭐 한 10분의 1 정도였나요? 그게 퍼센트로 정확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많이 늘어났고 많이 젊어졌고 연령이. 연령이 많이 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문제에 대해서 여성 환자의 추이를 저희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여성 환자분들이 치료하기 좀 힘든 이유가 뭐 있다면 여성 환자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여성 전문 병동을 보는 의사는 아니니까 근데 제가 주위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여성 전문 병동을 보시는 원장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성격적인 문제가 큽니다. 성격적인. 그래서 남자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성격적인 문제를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이제 50대, 60대이신 분들이고 또 퇴직하신 분도 있고 이제 퇴직을 앞두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많이 좀 알코올에 노출이 많이 되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분들이 솔직히 많거든요. 뭐 퇴직을 하게 되면 허탈감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뭐 이런 분들에게 알코올 의존을 좀 줄일 수 있는 예방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배고플 때까지 계시지 마시라는 거. 항상 배고플 때 술이 먼저 생각나시거든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항상 배를 한 든든하게 하고 사시라는 거. 두 번째는 화내지 마시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피곤하게 무슨 일을 하지 마시라는 거.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나이가 드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남자로서 기능이라든가 사회적으로서 약간 도태되는 느낌 때문에 열등감이라든가 우울증이 좀 심화되거든요. 본인이 아주 심하다 그러면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갖고 있는 취미를 하나 빨리 만드셔가지고 그 취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술을 드신 분들은 배고프면 술 생각이 먼저 납니다. 그러면은 늘 끼니를 거르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끼니를 거르지 마시고 제 시간에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화내면, 우리가 화가 나면 또 몸에서 보상체계 때문에 술을 부르거든요. 또 외로워하면 보상체계 때문에 술을 부르고요. 피곤하면 또 보상체계 때문에 그 술을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배고픔, 그다음에 화내는 거, 외로워하는 거, 피곤하게 사는 거, 이게 다 보상체계에 의해서 도파민을 빨리 분비시켜라. 도파민을 빨리 시키는 게 술이기 때문에 술을 빨리 먹어라. 이와 똑같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많이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환자분들에게 가장 어떤 말을 많이 해주시나요? 이 알코올에 관련된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오시면은 용기를 뭐 주거나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드리죠. 뭐 알코올 의존증은 회복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요. 만성화되면 본인이 알코올 중독은 도저히 회복이 안 되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게 있는데요. 결국은 자존감을 올려주는 게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할 수 있다. 선생님 꼭 해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드리고, 자존감을 올려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한 20년 동안 병원을 해오면 느낀 게 쉽지는 않지만 알코올 의존증은 회복할 수 있는 질환이고,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 그다음에 치료진의 노력, 그다음에 가족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알코올 의존증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